지난 시간에 소리만 녹음이 돼서 되게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리코드 관련돼서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리코드 어카운트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프로브럼스에 가면은 한 3,000개 문제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지, 미디엄, 하드가 있는데 이지 위주로 좀 푸시고 그 다음에 GitHub 어카운트를 만들고 GitHub 어카운트에서 레포지토리를 리코드라고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자기가 문제 푼 거를 뭐 주피터 노트북으로 정리하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해주고 그 다음에 리드미 여기 MD 파일에다가 그 이미지 불러오는 거 이렇게 요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스코어 png 요거 그냥 스크린샷 찍어서 스코어 png라고 세이브를 하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학기말까지 쭉 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한 200개 정도가 리즈너블 할 겁니다. 하루에 한 3개씩 하면 그래서 요거가 하나 카운트가 될 거고 그 다음에 GitHub에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나 프로젝트 만들어서 거기다 코드 집어넣고 리드미 파일 만들어서 리드미 파일에다가 내가 뭘 했다 그런 걸 쭉 자세히 기술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리드미 파일만 볼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코드를 재밌으면 코드를 돌릴 생각도 할 텐데 좌우지간 리드미 파일을 거기다 잘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그 리드미 파일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성적을 낼게요. 그래서 프로젝트는 하나 아니면 2개, 하나 해보고 좀 적은 것 같다 그러면 2개 정도 해서 그래서 성적은 리코드 점수 플러스 프로젝트 점수 그렇게 해서 성적을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 성적과 관련돼서 질문 있어요? 질문 없어요? 네. 그러면 나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리스트의 뷰, 카피, 디카피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요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리스트 가지고 작업을 할 때 조금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글링을 해보니까 여기가 Gits for Geeks라는 인데 여기에 그림이 좋은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파이썬 리스트 같은 경우에 리스트의 아이템들이 가지고 있는 게 메모리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그 메모리 어드레스를 따라가면 거기에 이제 실제 아이템들이 저장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 그림이 약간 조금 부족한 거는 여기에 엑스트라 메모리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펜드를 대비를 해서 여기에 엑스트라 메모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엑스트라 메모리가 있고 예를 들어서 엑스트라 메모리가 꽉 차서 어펜드를 새로 추가를 하면 요거를 다시 카피를 합니다. 그래서 요 아이템이 요걸 포인팅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자체의 어드레스는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카피 오퍼레이션이 일어난다고 그래도 예를 들어서 리스트를 A라는 게 리스트를 포인팅하고 있다고 그러면 A의 ID 자체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카피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래서 요 그림이 다 좋은데 여기에 엑스트라 메모리를 한두 개 정도 그려놨으면 더 퍼펙트 할 텐데 엑스트라 메모리 그림은 안 그려놨어요. 근데 여기 엑스트라 메모리가 있어요. 티피컬리. 그래서 어펜드가 돼서 더 이상 집어넣을 구명이 없다. 그러면 요게 카피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게 여기다 그림 예. 그래서 그 리스트의 카피 오퍼레이션이 일어난다고 쳐도 이 오브젝트 자체의 아이디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numpy array는 이런 식으로 돼요. 이 데이터 자체가 이렇게 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리스트, 투플, numpy array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리스트하고 투플의 차이는 뭐냐면 하나는 멤버 교체가 가능하고요. 하나는 멤버 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멤버 교체가 불가능한 거를 immutable이라고 부르고요. 멤버 교체가 가능한 걸 mutable하다고 부르요. 그래서 string은 immutable 합니다. 그래서 string에서 예를 들어서 capitalize 그러면 capitalize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오리지널 스트링이 capitalize가 된 게 아니고 capitalized 된 string 오브젝트가 return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줘야 돼요. 전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래서 x가 리스트다 그러면 append 5 하면 이거를 이렇게 쓰면 돼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 이게 none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리스트는 뮤터블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x가 hello라고 그래보죠. x.upper 그러면은 이거를 다 캐피탈로 바꿔주거든요. 위에 거랑 비교를 하면 여기서는 이렇게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스트링은 immutable 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다 어퍼 캐릭터로 바꿔주는데 오리지널 스트링을 바꿔주는 게 아니고 어퍼 캐릭터를 바꿔준 새로운 스트링을 리턴을 해줘요. 함수 값에서. 그래서 그걸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x 어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요거는 그러니까 리스트에서는 이렇게 받으면 안 되고요. 스트링에서는 이렇게 받아야 돼요. 그게 리스트는 immutable 하고요. immutable. 이 스트링은 리스트는 mutable 하고요. 스트링은 immutable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오늘은 딕셔너리하고 셋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죠. 딕셔너리는 파이썬에서는 dig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딕셔너리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하면 요렇게 하면 이게 딕셔너리예요.
그래서 돼지는 25, 소고기는 33, 닭고기는 22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프린트를 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걸 딕셔너리라고 그러고요. 요거를 키, 요거를 밸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있다. 그러면 요거를 키라고 부르고요. 요거를 밸류라고 불러요. 요거하고 비교를 해보죠. 그러면 요건 딕셔너리고요. 요거는 리스트예요. 요걸 뭐 X라고 부르고 요것도 X라고 불러보죠. 이렇게. 그러면 X에 지금 데이터가 두 개가 있어요. 22하고 30. 그러면 데이터를 불러올 때는 이렇게 불러와요. 그러면 X0는 22가 되고 X1은 30이 되고.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불러야 되냐면 키를 이용을 해서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딕셔너리는 인덱스가 커스터마이즈 된 인덱스를 사용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리스트는 0, 1, 2, 3, 4, 5, 6, 7, 8, 9 그걸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인덱스로. 딕셔너리는 커스터마이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인덱스가. 여기서는 pork, beef, 뭐 그다음에 치킨 있었죠. 오케이. 그 다음에 empty dictionary는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어요. 주의하셔야 될 게 이게 셋이 아닙니다. 수학을 많이 하다 보면 이거 그냥 당연히 셋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셋이 아니에요. 딕셔너리예요. empty 딕셔너리예요. 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포크가 25, 비프가 33, 치킨이 22.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이걸 딕에다 던져주면 이걸 또 딕셔너리로 만들어줍니다. 포크가 25, 비프가 33, 치킨이 20.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키 밸류 페어를 딕에다 던져주면 딕셔너리를 만들어준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건 키고요. 뒤에 있는 건 밸류예요. 그래서 밸류는 우리가 키를 이용해서 부르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림으로 얘기한 그걸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리스트는
디폴트 인덱스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온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딕셔너리는 디폴트 인덱스가 없고 그 대신에 커스터마이즈된 인덱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커스터마이즈된 인덱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요 키는 immutable이에요. 키는 immutable이에요. 그래서 지금 typically 요 키를 string 가지고 사용을 하거든요. string을 사용할 수 있는 게 string이 immutable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테저도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string이 immutable 하기 때문에 이걸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인테저도 immutable 합니다. 인테저를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string을 많이 씁니다. 여기 굉장히 희한한 걸 썼는데 키가 투플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25, 이게 데이터고요. 그러니까 이게 투플이에요. 투플은 immutable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 y 좌표의 어떤 오브젝트의 mass distribution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뭐 보통은 스트링을 많이 씁니다. 근데 요거는 문제가 있어요. 요거는 리스트예요. 리스트는 뮤터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키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 어떤 오브젝트가 뮤터블한지 뮤터블하지 않은지 그거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투플은 immutable 하기 때문에 여기에 키로 사용이 된 거고요. 리스트는 mutable 하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에러가 발생해요. 타입 에러가 발생해요. 보통은 스트링을 많이 사용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딕셔너리에 아이템이 3개가 있는데 이제 거기다 말을 하나 추가를 한 거예요. 이렇게 추가하면 돼요. 여기는 포크가 25였는데 10으로 업데이트를 한 거고요. 포크를 없애려면 이렇게 없애면 됩니다. del이라는 걸 사용해서 딕셔너리에 특화된 함수들도 있어요. get 메소드는 좀 많이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경우를 생각을 해보죠. 여기 보면 포크, 빕, 치킨이 있어요. 그런데 말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가져오려고 그래요. 근데 말이 없죠. 말이 없어요. 그러면 키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키 에러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데이터가 없으면 0을 리턴을 해주고 싶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때 사용하는 게 get이에요. 오케이. 여기 에러가 발생하는데 그냥 에러 발생시켜 보죠. 그럼 에러가 발생을 했어요. 그죠? 에러가 키 에러가 발생을 했고요.
try except 구문은 제가 아직 설명 안 했지만 나중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 get 하면 여기 보니까 에러를 발생시키지 않고 지금 디폴트가 none을 리턴을 해주는군요. 여기서 지금 horse를 가져와라. 지금 이런 식으로 horse를 가져와라 그러면은 horse가 없는 경우에 키 에러가 발생을 했고요. get을 쓰면 에러를 발생시키지를 않아요. 그 대신에 여기 지금 디폴트로 none을 리턴을 해주는군요. 근데 typically 0을 리턴을 해주기를 바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horse를 가져오고 싶은데 horse가 없으면 not available 이라는 걸 리턴을 하라는 거예요. typically 근데 많이 쓰는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 이런 케이스예요. 제로를 주는 거. get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이거 어느 경우에 쓰냐면 이거 하나 이그젬플을 줘 볼게요. 이 get이라는 게 상당히 많이 쓰이는데 오케이. 그냥 랜덤하게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고 그래 보죠. 사실은 워드 가지고 많이 하는데 워드가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있다고 그러죠. 그랬을 때 여기서 A, B, C, D, E, F, G 이거의 개수를 카운팅을 하고 싶어요. 이해되세요? 센텐스로 하면 사이즈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면 내가 이걸 여기서 A가 몇 개, B가 몇 개, C가 몇 개, D가 몇 개 그거를 내가 카운팅을 한다고 그래 봐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딕셔너리를 하나 만들게요. 이게 이제 카운팅하는 딕셔너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A가 몇 개, B가 몇 개 그거를 할 겁니다. for 안 배웠는데 for 사용을 할게요. I in sentence. typically get 메소드 사용하는 게 이런 경우에 사용을 해요. 그러면 지금 이게 for loop인데 이게 sentence for I in sentence 그러면 요거에 캐릭터 하나가 튀어나와요. 오케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F가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F에 여기에 F에 개수가 몇 개 있는지 카운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F가 지금 여기 예를 들어서 F라고 그럽시다. 그러면 F가 있다고 그래 봐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카운팅을 해봤더니 F가 5번 나왔다. 그런데 지금 F가 나왔다. 그러면은 F가 D라고 그러지 말고 count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만약에 F가 지금 없죠. 그러면 이렇게 할 때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 콜을 할 때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아주 무식하게 코드를 짜보고 그 다음에 get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해볼게요. if i가 이게 뭐냐면 count라는 딕셔너리에 i가 없다면 이게 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count i는 이제 하나 들어왔으니까 1이 되는 거예요. else 그래서 지금 보면 카운트의 딕셔너리인데 딕셔너리에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센텐스를 for loop를 돌리면 FG, HJ, HG 이게 하나씩 튀어나와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 처음 게 F거든요. 그러면 F가 카운트에 없다면 지금 키에 잡혀 있는 게 없다면 그 F는 이제 하나가 카운트가 된다 그런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F가 지금 딕셔너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카운팅이 된 거고 그런 경우에는 count i equal count i 플러스 이렇게. 그래서 프린트를 해보죠. 그러면 F가 7번 나왔고 G가 6번 나왔고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로직 이해되셨나요? 제가 아직 for loop는 안 가르쳐 드렸는데 자 그런데 이거를 똑같은 건데 get 메소드를 사용하면 훨씬 코드가 읽기가 편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오케이 F가 들어왔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F에 해당하는 카운트의 데이터를 가져와요. 그런데 처음에 없겠죠. 그러면 0을 주라는 거예요. 이게 F가 들어왔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카운트 F 하면은 데이터가 없죠. 그죠? 그러면 제로를 던져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으면은 데이터를 던져주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기존 거에다가 하나 더 해서 이렇게 돌려보죠. 그러면 F는 7, G는 6, H는 10, J는 3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get 메소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코드가 이런 식으로 짜야 돼요. 코드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여기 센텐스 요게 for loop를 이렇게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게 스트링인 경우에 요거 하나 캐릭터 하나씩 튀어나오고요. 요게 뭐냐면 이 i라는 게 카운트의 키에 있느냐 하는 걸 체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운트의 키에 i가 없으면 처음 나오는 거니까 count i equal 1이라고 그러고요. 만약에 키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있었을 거고요. 여태까지 그 i가 몇 번 나왔느냐 카운팅 된 숫자가 있었을 거고 거기에다 한 번 더 추가해서 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여기 get 메소드를 사용을 하면 요 네 줄이 한 줄로 바뀝니다. 지금 위에는 넉 줄을 썼어요. 근데 밑에는 count 메소드를 사용하면 한 줄이 사용이 됩니다. get 메소드는 typically 이럴 때 사용해요. 오케이.
다음에 x에다가 키스라고 그러면 키만 이렇게 나와요. 다음에 오케이. 여기 for 돌릴 때 요거는 for 돌 때 얘기합시다. 이건 별로 나중에 for 할 때 얘기하고. 여기에다가 팝 호스 하면 호스가 날아가겠죠? 그죠? 아마 날아가는 걸 리턴 값으로 줄 겁니다. 이 팝 메소드가 여기 써 있네요. x 팝 하면 여기 이 호스에 대한 아이템이 리턴 값을 여기서 팝을 해주면 호스가 사라지긴 오리지널에서 호스가 사라지고요. 근데 그 사라지는 거는 리턴 값으로 줘요. 그래서 그 리턴 값을 프린트 해보면 데이터만 던져주는군요. 여기서 데이터만 던져주는군요. 저는 요걸 투플로 던져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요 데이터만 던져주는군요. 클리어하면 클리어가 되겠죠? 요거 셋이 아닙니다. 요건 딕셔너리예요. 나머지 것도 딕셔너리 언패킹 전에 설명 안 했군요. 딕셔너리 언패킹은 나중에 시간 되면 합시다. 셋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딕셔너리는 인덱스가 있는데 인덱스가 디폴트 인덱스인 0, 1, 2, 3, 4가 아니고 커스터마이즈된 인덱스가 주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셋은 셋이에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3호, 3호, 3호 그러면 3호예요. 셋이에요. 3이 여러 번 나오고 5가 여러 번 나와도 그냥 이건 3하고 5예요. 헬로 월드를 스트링 셋으로 하면 아마 알파벳으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L이 여기 3번 나오는데 여기 한 번밖에 안 잡혀요. 그리고 여기 빈칸 있죠? 빈칸도 하나의 캐릭터로 잡힙니다. 예를 들어서 리스트를 셋으로 바꾼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생각을 해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생각을 해보죠. 아까 센텐스 있었죠. 스페링이 이상한데? 센탄스가 아닌 것 같은데 스페링이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T-E-N-C 아닌가? 스페링이 저는 항상 구글링을 합니다. 스펠링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알파벳이 몇 개나 있을지 어떻게 카운팅 할 수 있을까요? 알파벳의 종류. 예, 하나하나 세봐야 아까 딕셔너리처럼. 이거를 아마 셋으로 해서 하면 이게 아까 스트링을 셋으로 하면 이게 캐릭터 하나하나가 캐릭터 하나하나를 봐가지고 셋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프린트를 해보면 이렇게 되고요. 제가 원하는 건 도대체 여기에 몇 개나 있느냐, length라는 게 하면 될 것 같은데, length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이거 빌트인 함수입니다. 그러면 알파벳이 9개구나 알 수가 있어요. 셋은 보통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셋은 typically 내가 어떤 데이터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걸 트래킹할 때 셋을 가지고 트래킹을 많이 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셋은 집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집합에 특화된 오퍼레이션들이 있어요. 합집합, 차집합, 교집합, 여러 가지 오퍼레이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시메트릭 차집합. 그래서 봅시다. 어떻게 하나. 요렇게 하면 되고요. 요렇게 해도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게 유니온한 셋을 리턴을 해줍니다. 그 리턴 값을 받아서 프린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A 유니온 B 하면 A가 A 유니온 B가 되는 게 아니고 A 유니온 B 한 집합을 리턴을 해줘요. 유니온 메소드도 함수입니다. 함수가 리턴을 해주고요. 그 리턴 값을 받아서 프린트가 이걸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 밑에 걸로 해도 되고, 그런데 저는 위에 거를 선호합니다. 밑에 거는 암호 같아요. 물론 이제 많이 쓰다 보면 유니온이라고 치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인터섹션은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좀 말로 써준 버전이 있고요. 기호로 써진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이게 많이 쓰면 이제 기호가 익숙해지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저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오케이. set 메소드 볼까요? add 메소드가 있고요. 그럼 여기 hello 이렇게 됐고, update 하면 여기 보세요. add 하면은 이렇게 되고요. update 하면 이렇게 됩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add는 아이템 하나를 add하는 거고요. update는 여러 개를 한꺼번에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스트링을 리스트로 바꾸고
그걸 set으로 바꾼 다음에 in place union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 몰라도 돼요. 필요할 때마다 구글링 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이거 어떻게 다 외우겠습니까? 저는 거의 set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아주 가끔 가다 습니다. set은. 근데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set 멤버는 set에 들어가는 아이템들은 immutable 해야 돼요. mutable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frozen set이라고 있어요. frozen set하고 set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frozen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얼려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frozen set은 멤버 교체가 불가능한. 그러니까 아까 set 같은 경우는 뭐 업데이트니 add니 해서 셋이 셋이 바뀌죠. 멤버들이. 그러니까 리스트처럼 리스트에서 멤버가 막 바뀌듯이 셋이 바뀌어요. 하지만 프로즌 셋은 한번 만들면 거기서 멤버 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임뮤터블한 거예요. 그러니까 셋은 뮤터블 하고요. 프로즌 셋은 임뮤터블. 그 차이입니다. 근데 코드가 없네. 저가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래도 뭐 디폴트 딕 뭐이니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뭐 그때 찾아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기본적인 데이터 스트럭처는 요 네 가지입니다. 리스트가 있고요, 투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딕셔너리가 있고요, 셋이 있고, 이렇게 네 가지를. 근데 요거하고 요거를 제일 많이 써요. 요거하고 요 두 개 제일 많이 쓰고요. 투플하고 셋은 상대적으로 덜 쓰는데 그 개념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군데서 아주 델리케이트한 부분에서 투플하고 셋들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리스트하고 투플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어요. 단지 하나는 이런 식으로 하고 하나는 이렇게 한다는 그 차이점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차이점은 얘는 뮤터블해요. 얘는 임뮤터블해요. 그 다음에 딕셔너리하고 셋 자체는 뮤터블해요. 그러니까 딕셔너리에서 예를 들어서 뭘 만들 수가 있어요. 셋도 뮤터블해요. 하지만 이거 기억하셔야 되는데 딕의 키는 임뮤터블해요. 키가. 그 다음에 셋의 멤버도 임뮤터블해요. 셋에 뮤터블한 놈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거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치다 보면은 이렇게 쓰면 이런 거 무시하고 쓰면 에러 발생하니까 그때 왜 에러가 발생할까?
에러 메시지를 읽으면 돼요. 에러 메시지를 읽으면 예를 들어서 셋의 멤버에다가 뮤터블 한 걸 집어넣어 볼까요? 여기 셋 멤버가 임뮤터블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다가 A는 셋인데 여기에 1, 2, 3 이거는 괜찮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리스트를 집어넣어 볼까요? 1, 2, 3.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기다 리스트를 집어넣으면 문제가 생기죠. 읽어보죠. 타입 에러. 에러 메시지가 별로 도움이 안 되네요. 요거가 투플로 변하면 투플도 안 되네? 투플도 안 되네요. set expect must one 이걸 해볼까? 이것도 안 되네. 이렇게 해줘야 되는군요. 여기다 1, 2, 3, 4 하면 이렇게 리스트가 unhashable 하다고 그러는데 뮤터블 하지 않기 때문에 뮤터블해서 그런 거예요. 요걸 이렇게 하면 괜찮죠. 그러니까 셋에 들어가는 셋의 엘리먼트들이 임뮤터블한 놈들만 들어가요. 뮤터블 한 거는 안 들어가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우리가 네 가지 데이터 스트럭처를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관해서 겹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리스트, 투플, 딕, 셋. 그래서 이 리스트하고 투플은 비슷하게 생겼어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차이점은 하나는 뮤터블하고 하나는 임뮤터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딕하고 셋 오늘 얘기했는데 딕셔너리는 리스트하고 비교하면 이해가 조금 쉬워요. 리스트하고 딕하고 거의 유사한데 리스트는 디폴트 인덱스라고 해서 0, 1, 2, 3 그걸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불러오고요. 딕셔너리는 그게 아니고 커스터마이즈 된 인덱스, 키라고 부르는 걸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 얘기했고요. 리스트나 딕셔너리나 셋 자체는 뮤터블 해요. 하지만 딕셔너리 키하고 셋의 멤버는 임뮤터블 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